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로얄 후지 가손입니다. 8월달을 여러분들이 잘 견디셔야 합니다. 이 8월달에 날씨가 고온 기이기 때문에 과피도 많이 손상을 입게 되고 또 과습입니다. 과습하다 보니까 잠복되어 있던 각종 병원균들이 확산되어 가지고 감염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 가손에서는 탄저병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갈반병도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편이나 갈반병도 상당히 확산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수확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가손에서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만 대략 한 25일 만에 다시 들러봤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착과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결과지 하수영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일수표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 하단부를 보시면은 가지에 이렇게 늘어진 열매에 착과된 모습인데 이 속에 있는 이 하단부도 전체적으로 다 파랗게 다 깔이 난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 이 수확기 때 어떻게 착색이 이 하단부까지도 물론 다 그늘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착색이 잘 발견되는지 모습을 제가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하단부까지 착색을 유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뿌리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미량원소 시비가 중요하다. 착색에 관여하는 것은 역시 햇볕과 이파리 그리고 토양 시비 즉 미량원소의 시비 질소 시비를 많이 차단시키는 그런 것들이 병행돼 줘야 전체적으로 상단부, 중단부, 하단부까지 일괄적으로 동일한 착색을 우리가 발견시킬 수 있다. 자, 우측에 있는 이 나무는 조금 이 착과량이 좀 부족하지요. 반대로 왼쪽에 있는 나무는 착과량이 좀 지나치게 많다. 그래서 현재 봤을 때는 이 과의 굵기가 물론 굵다고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일단 굵어야 상자수도 붉고 소출량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보니까 48과에서 58과 범위가 많이 생산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과 굵기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최종 가을에 수확하실 때 어느 정도 사이즈의 굵기를 수확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가늠이 가능하다. 현재 잎을 보면은 가을에 어느 정도의 착색을 발견시킬 것인가 또 우리가 이 과빛색을 보고 잎색을 보고도 가늠이 가능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가손에서는 지금 한 10년, 11년 차 이 로얄 후지인데 전체적으로 착색이 아주 잘 나타났습니다.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저희 사과콜라 영상을 몇 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착색이 아주 빨갛게 참 좋았는데 금년에도 잘 나타날 것인지 저도 궁금해하고 평소에 좋았기 때문에 또 비료 시비를 제조하지 않아도 이 M9 이중 전목류입니다. 그래서 세력이 세죠. 그러다 보니까 비료 시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자, 그렇게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한간에 제가 듣기로는 탄저균이 거의 없다. 저도 물론 탄저균의 확산성은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일부 과수원, 일부 지역에서는 탄저병이 상당히 확대돼 가지고 우려될 또 피해받을 농가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실례로 시라나골드 품종의 서쪽 방향에 또는 일소피해를 받은 가지 열매에서 탄저균이 지금 발견되고 있고 또 스가루 조생종 아오리 품종이 있어 가지고 수확 다후에 마지막에 땄는 200~300작을 땄는 걸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절반 정도가 탄저병이 감염돼 가지고 나와 가지고 전부 기스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소식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탄저균은 언제든지 가수원에 존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빈틈이 생기게 되면은 균이 확장돼 가지고 전부 다 번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수확기까지는 긴장의 끈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 치료 보호제를 처음에 5, 6월 달에 하신 것처럼 8월 달에도 가급적이면은 치료 보호제 탄저병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특별 방제를 하지 마시고 정규 소독을 권장을 드리고 정규 방제 시에는 양량을 충분히 하시고 또 제가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또 일부 영농 교육을 통해서 그 수질 pH 점검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걸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상당수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수질 pH 농도 조절이 정말 중요하고 이 알칼리성이 강한 그런 물에서는 약효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수질 농도를 수질 pH를 자동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성 전착제, 확산제 그 가용을 하셔야 됩니다. 강조를 수십 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수 그대로 분명히 그 지역에
석회암지대고, 석회암지대는 강알칼리성 물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약제를 살포해도 약효는 50%, 7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약을 쳐도 그 효용성은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산엔2를 실험을 해보니까, 연구소에 의뢰 실험을 해보니까 수질 pH를 2.5로 다운시켜 줍니다. 그럼 해주시면은 확산 효과, 전작 효과, 수질 pH 자동 조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효를 제대로 볼 수가 있다. 거기에 플러스 갈반이 많아지면은 베프란 1.5병, 비크린 1.5병, 확산엔2 1병, 그 다음에 로브랄 수화제 같이 가용하셔가지고 살충제, 노린제 되는 살충제, 순다방 되는 살충제를 가용하셔가지고 충분히 살포하시면은 갈반이 상당히 멈춘다, 수도비 된다 라고 제가 관찰해보니까 상당히 효과 좋습니다. 그 다음에 탄저균 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표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 가수원에서 만약에 그러한 이 조건이 구비된다면, 환경 조건이 탄저가 잘 번지는 습하거나 복잡해가지고 약재 도달이 떨어지거나 또 약재가 잘 맞지 않는 부분이죠. 가지가 복잡해서 지금이라도 복잡한 데 있으면은 조금 따내셔야 됩니다. 통기성, 광환경성, 약재 도달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떤 품종이든 후지든 품종에 관계없이 복잡한 부분이 있다면 좀 솎아내가지고 약재 도달력, 과습 예방, 바람이 잘 통해야 습이 덜하죠. 그런 조치를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약만 자꾸 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죠. 8월 9일 금요일입니다. 아직까지 갈반의 징후가 전혀 없습니다. 이 가수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제가 지금 하나 보이네. 갈반 포자가 딱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 보십시오. 깨끗합니다. 여기 역시 그 약재 방제력, 통기성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만 양양의 문제, 수질 pH의 농도 조절 이런 것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다른 징후가 없이 아주 상태가 좋다. 다만 저 부분에 나중에 열매가 옹기종기 모여있다 보니까 열매 사이에 약이 도달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잎말이 나방 피해, 복수화수 나방 피해 이런 피해가 올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간에 지금 탄저균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8월 달에 살균제 한 2회 정도 살포하면 가을에 9월 달에는 약을 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누가 언급하신 걸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일입니다. 농산물은 작년도 한번 보십시오. 10월달, 9월 하순 견물이 썩은 병이 창고를 해가지고 전체 수확량의 30%를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또 올 수도 있다. 언제든지 공기 중에는 탄저균이 존재하고 부패균이 존재합니다. 그 나무, 그 가수원에 환경 조건이 구비되면 언제든지 달라붙어가지고 감염되고 추가 확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종 수확 때까지 절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이론과 실제 필드의 상황은 다릅니다. 필드는 바로 생존 게임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생존 게임이다. 우리의 생존 게임이 바로 필드입니다. 이 필드에서 누가 잘하느냐. 사과콜라는 이 과수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방제에 총력을 다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금년도 이 후지의 총 결실량은 평년 대비 또는 전년 대비 약 30% 내외 적습니다. 그 자체로 적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견물이 썩은 병이나 탄저병이 추가로 감염이 되었다. 그럼 그 손실량이 엄청납니다. 평작에 50% 정도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올 수도 있다. 악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 소득 문제, 또 국내 사과 소비 문제, 소비 공급 문제지요. 공급 문제. 우리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소비자께서는 한국 애플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또 기본적인 또 우리 의무도 있고 또 우리는 생산의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생산을 잘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큰 문제죠. 국가적으로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병 없이 더군다나 올해는 기본 결실량이 25에서 30%가 적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양이 감소된 겁니다. 물론 화상병도 있고 개화기, 냉해 피해, 해거리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걸 다 토탈 해보면 25 내지 35%가 기본적으로 양이 감소가 됐다. 거기에다가 다시 견물이 썩은 병 또는 탄저병이 왔다. 기타 장애가 왔다. 그러면은 생산량이 종합적으로 50%가 감소된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아도 어떤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따라서 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가수원에는 그런 균이 존재하고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이 균이 많습니다. 실제로 아까 아오리 200~300개 남았는 마지막 아오리를 따시는 그 집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절반이 탄저병이 다 걸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저한테 전화 오신 분도
계신다. 또한 복숭아에도 의외로 탄저가 많습니다. 그 두 가지를 봤을 때는 탄저균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가수원에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 다만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감염될 수가 있다. 이게 우리 현장의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탄저가 발생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병이 감염된 그 가수원에서는 수확량 전체가 감소되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이죠. 이제까지 투자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거를 건지지 못하는, 기본도 되지 않는 엄청난 농가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늘 걱정하는 마음으로 현장을 다니고 있고 현장 지도와 현장 방제 처방에 관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 자만하지 말아달라. 과연 균이 없는 것인가? 균은 엄청나다. 균은 엄청납니다. 다만 발병 조건, 감염 조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자연 환경적인 자연 조건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작년에 속된 말로 시급하셨기 때문에 특별 방제, 정규 방제, 양양 문제, 수질 pH 점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평년 또는 예년에 비해서 엄청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저균은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언제든지 감염될 수가 있다. 따라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과콜라 TV였습니다.